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탄핵 선고가 완료되고 또 조기 대선 일정까지 확정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좋건 싫건 다음 정권을 준비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부동산 공약, 그리고 성남시장 재직 시의 재개발 정책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재개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강력한 다주택 규제 그리고 세금 폭탄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전반적인 투자 환경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오늘은 재개발 추진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양 후보가 모두 공급 사이드에 대한 강화를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임기 내내 아주 강력한 수요 억제책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임기 말기인 2019년도가 다 돼서야 3기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조합 사업 같은 공급 대책을 내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양 후보 모두 공급을 먼저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법론적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일단 250만 호라고 하는 공급에 대한 총량, 목표치는 동일하게 설정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을 통한 기본주택, 즉 서민주택을 공급했고 또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서 장기 임대로 서민주거 형태에 대한 개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민간 택지에서 양질의 공급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물론 임대라던가 서민주택 형태도 이렇게 일부의 공약은 있었지만요. 자, 그러면 재개발에 대한 정책은 어땠을까? 이재명 대표의 전 성남시장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두 번을 연임하면서 무려 8년 기간 동안 성남시장으로 임기를 보내셨는데요. 이 시기 동안의 주택과 재개발 시장의 흐름이 어땠었는지를 서울시랑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2012년도 남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쳤었죠.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주택시장이 크게 무너지기 시작했었던 시기고 또 우리나라 역시 침체가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쌍봉의 형태로 2010년도까지 2008, 2010 고점을 다졌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한 하반기쯤 돼서 대출 규제와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될 때까지 무려 한 5, 6년 기간 동안에 주택시장이 많이 침체가 됐었어요. 자, 이 시기에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건설사업 분야죠. 그리고 건설산업 분야에 조합이라는 이름의 시행사로 참여하는 투자가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당연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런데 이 지지부진한 시기에 성남시와 서울시의 대응책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 서울시를 한번 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일몰제에 걸리거나 반대 동의율이 높아지는 뉴타운 내의 거의 모든 구역을 아주 칼같이 집권 해제시켜버립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해제된 뉴타운이 총 393개 구역에 달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 기여비용이 연간 5천억에 달한다. 정말 많은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이재명 전 시장의 성남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개입을 아주 강하게 했었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시기가 겹치면서 오히려 이 전략이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에서 이렇게 조합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에 자꾸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이 개입할 경우는 공공 실패를 야기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훨씬 더 심했었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미분양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또 영정률 인센티브, 그리고 기부 체납 비율 축소, 이런 사업성 개선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역이 중간에 해지되지 않고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서울시보다는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칭찬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또 평균 사업 기간이 이 재개발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무려 15년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숟가락들이 이 사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긴 시기 동안에 당연히 거시적인 리스크 아니면 사업성 변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에 대응하는 관의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운도 따랐겠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 시기에는 줄어든 사업성만큼의 인센티브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단은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그 동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 임기보다는 훨씬 더 나았던 정책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적극적인 관의 개입은 당연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자꾸만 이 공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일반 분양을 받는 뭐 수분양자라던가 아니면 시에서 가져가는 장기 임대주택 세입자, 이런 이제 제3자가 이 이익을 상당히 많이 뺏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시장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부침이 좀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사업의 종류별로 보면 관의 개입이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이 공공에서 시행자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를테면 공공 도심복합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공공 재개발 같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그런데 인센티브는 물론 가장 많죠. 그리고 또 진행도 빠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조합원,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원의 이익이 아니라 남 좋은 일만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들어요. 하지만 민간 사업들, 신통이라던가 모아주택 같은 사업들은 지금처럼 거시경제라던가 건설사업 침체, 그리고 또 여기다 추가해서 공급 대란까지 우려되는 이런 시기에는 좋아질 여지가 오히려 더 클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최소한의 신축 공급이라도 생길 수 있는 시기에 우리가 다다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지난해부터 종상향, 기부채납 축소, 그리고 또 비주거 의무 비율 축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준공업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기부채납 비율 축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던가 서울에서 진행하는 신통기획 같은 사업들에서는 기부채납을 상당히 많이 축소시켜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재개발 인센티브,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가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시절에 재개발 정책을 평가를 해보면 강력한 관의 개입과 공공성 확보, 이 부분 강조한 거 눈에 많이 띄고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죠. 강한 침체기랑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게 해제돼서 지금까지도 구역 지정도 안 된 서울시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좀 듣습니다. 물론 그 시절의 시장의 그런 재개발에 대한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이상했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보다는 낫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앞으로 만약 정권이 교체되게 되면 도심복합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진행이 될 여지는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진 않다. 사익보다 오히려 공공분양, 뭐 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 좋은 일 시킬 우려가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땐 어떤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주민 동의를 많이 확보된 민간, 신통 같은 재개발 사업장에 예정지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거시적인 얘기까지 약간 덧붙이면 여기에 이제 관세 전쟁이라던가 최근에 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정말 무시무시한 거시 변수들이 산재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의 이 재개발 시장 흐름을 한번 보면 우리는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인센티브가 많이 열리고 또 지주들에게는 많은 이익이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간 사업에다가 배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식의 약간 우려스러운 게 좀 무리한 갈아타기라던가 아니면 뭐 10억대 이상 피가 붙은 재개발을 너무 많은 대출을 끌어다가 사는 전략, 이런 전략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성격까지 감안했을 때는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거주 1주택은 일단 보유를 한 상태로 거기다가 너무 큰 대출을 끼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갭 투자 형태의 서브 투자, 이거 세금도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부담 없거든요. 이 서브 투자 형태로 1, 2억대 신통기획 예정지 소액 투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1, 2억대 소액 투자 물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미리 주셔서 이 다음 정권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